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꼭 정식 등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권이라고도 부르죠. 어떻게 설립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온라인 강좌 플랫폼, 오프라인 교실 운영, 자격증 및 교양과정 등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평생교육시설이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과 인정되지 않는 시설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와 인가라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시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시설으로서 지역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는 비교적 빠른 절차로 진행되며 처리 기간은 열흘입니다. 다만 보완 필요시 연장됩니다. 인가 대상 시설은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는 평생교육법 31조, 32조, 33조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들입니다. 인가는 신고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시설, 설비, 인적 자원, 재정 상황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인가 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 원격교육 형태입니다. 원격교육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인데요. 별도의 물리적 강의실이 필요하지 않으며 서버, 도메인, 화상 강의 시스템 등의 온라인 기반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려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료나 수수료가 아닌 학습비를 받아야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기업, 백화점, 신용카드사 등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는 형태이며 주로 직원 재교육, 고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당합니다. 종업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신고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 200명 이상으로 기준하기도 합니다. 셋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입니다. YMCA, 종교단체, NGO 등의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데요. 정관상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단체여야 하며 회원이 3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시민 대상이 아닌 자체 회원 대상 교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신문사, 방송국,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 등 주무관청에 등록된 언론기관에서 운영 가능한데요. 유튜브, 블로그, 팟캐스트 등 디지털 미디어 채널도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며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의 관련 교육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요새 유튜브 콘텐츠 기반 교육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격 교육 형태 또는 언론기관 부설로 등록을 많이 의뢰하고 계시는데 이 두 유형이 개인 운영에 가장 현실적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기본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적 요건으로 평생교육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원격교육 형태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 요건이 있습니다. 강의실의 경우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며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원격교육 형태의 경우에는 물리적 강의실 대신 전용 서버, 도메인, 전화 등의 온라인 기반 설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교육과정 제한사항도 있는데요. 보건, 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취미, 교양, 기술 관련 교육은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운영규칙 일부는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 퇴학,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그리고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도와 시설 배치도 각 일부씩 필요한데 원격 형태의 경우 원격 교육과 관련된 사무실, 서버실, 촬영실 등의 평면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원본과 재직증명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설치자인 경우 신분증을,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설립 운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도장, 대리인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도 확인해야 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영우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현황도 일부는 건물 소유주가 직접 발급하거나 동의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일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과 그 입증 서류도 필요한데요. 견적서, 세금 계산서, 시설 사진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원격 교육 형태인 경우 서버 임대의 경우 임대계약서와 콘텐츠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홈페이지 캡처 화면 출력물 일부도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 명부도 필요한데 지식인력 개발 및 사업장부설인 경우 재직증명서, 세무서 발행, 원천 징수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가입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임원 현황 한부를 제출할 때 등록기준지와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임원 범죄 경력초의 동의서도 각각 일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에는 인감날인을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확보하고 강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팀에 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는데 오프라인 시설의 경우 소방점검도 포함됩니다. 신고 접수 후 근무일 기준 약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사고보험을 가입 완료해야 하는데 1인당 배상금 1억 원, 1사고당 배상금 10억 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약 1~2개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류 준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중에는 정식 학력을 인정하는 인가시설들이 있습니다.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이며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내대학은 대기업 등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대 졸업자 수준의 학위를 부여할 수 있는 시설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원격대학은 온라인 환경에서 전문대 또는 대학 수준의 학위를 부여하는 시설인데 신고 대상 원격교육과는 다르게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몇 개 원격대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학력 인정 시설들은 학점은행제와 연계되어 있어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준비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요건도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구체적인 형태, 설치되는 지역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함께 논의하며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유형별 신청 요건과 방법, 그리고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평생교육 설치에 관련한 최신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